한방 치명단입니다. 뇌혈관 기능 좋고요. 혈액순환, 심혈관 예방에 좋은데 국내 최대 치명 함유가 30%나 들어가 있습니다. 마카 분말, 황금 배합입니다. 침양, 마카, 부재료. 이봉규 TV 구독자님들이 한 박스 증정합니다. 1+1입니다. 전화만 하셔도 3일치 무료입니다. 3일치가 무료입니다. 전화만 하세요. 드셔보시고 선택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유튜버계의 아이돌 미녀 유튜버 김영윤 소장 모셨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입이 잘 안 풀리시죠? 안 풀리네. 이제 낯간지러워. 남의 일인데도. 제가 예. 너무 막 유튜브계 아이돌 해주셔가지고 아이돌.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저 정치 유튜브계에서는 아이돌급이지 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조중동의 아이돌로 키워졌던 이준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조중동의 아이돌. 네. 여러분들 그 밑에 이봉규 TV 후원, 그러니까 후원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회원사, 회원들, 네네. 회원들 중에 기업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기업하시는 분 있으면 소개하는데 요 밑에 자막 있으니까 전화 거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석을 키우는 조중동. 네. 뭐 댓글들 보면 좀 그런데 저는 이미 그 조선일보는 구독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네. 이게 그 나도 부분에 끊었어. 진짜? 네네. 신문 끊었어요. 네, 잘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분명 문제가 있다. 왜 이렇게 지금 그 대한민국 국민의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이준석을 놓지 못해서 이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뭐 YG나 뭐 JYP나 아이돌을 하나 키우려면 한 10년 이상 투자를 하잖아요. 엄청 투자하죠. 그래서 그 투자 대상이 이준석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얘가 대통령 만들기, 뭐 유력 정치인 만들기로 키운 거야. 그러니까 잘 팔리고 연대를 좀 오래 해놓고 이제 끈을 오랫동안 잡고 있었는데 어머. 아닌가비요? 아닌가벼? 어머 하버드 아닌가벼? 큰일 났네. 아닌데? 이거 어쩌지? 그래도 마지막까지 땡겨보자라고 해서 지금 최근에 뭐 칼럼 이준석에 대한 옹호 칼럼도 쓰고 주로 지금 이준석이 뭐 신당 창당이라느니 분위기 띄우더라고요. 분위기를 또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으로서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처음 일은 구독을 끊는 것이다. 그렇죠. 그럼요. 그런 사람 많을걸? 많은 것 구독자들 같아요. 많이 줄었을걸요? 내가 카운트 안 해봐서 그렇지 저들 아마 극비일 거야.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제 조선일보 구독도 끊고 인터넷도 차단했다. 이준석 스폰하는 기사 보는 것도 안구공해다. 70년대도 아니고 여러 언론 미디어가 있으니 굳이 준바 조선일보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좋아요가 굉장하고 공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굳이 저렇게 다룰 이유가 없는데 조선일보 유독 이준석에 대한 좋은 기사. 맞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화가 난 게 뭐냐면 이준석과 한동훈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기사를 보고 이거는 아니다. 그걸 같이 마치 라이벌로 이렇게 포장하려고 이놈들이 용 쓰더라고요. 라이벌은 무슨 라이벌이야. 게임이 되질 않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사실 한동훈 장관께서 일적인 걸로 대구를 방문하신 걸 억지로 이준석이 대구 공천에 대구 신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견제하러 가냐. 한동훈 장관님 눈에는요 이준석 보이지도 않을걸요. 아유 그럼. 근데 그것을 굳이 잡아서 그렇게 끌어당긴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또 준석이도 신났어요? 신나가지고 한동훈 막 얘기하면서 내가 뭐 경쟁 상대라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 무슨 너 경쟁 상대 이놈아. 뭐 긁지 않는 복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쟁 상대를 대놓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어디다 갖다 붙여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붙여. 그러니까
아이고 세상에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 윤미향 의원을 갖다 붙이는 느낌으로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준석의 삼행시죠. 이영애하고 갖다 붙이면 안 되지. 큰일 나지. 그렇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잘못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이준석을 평가하는 부분에 대한 댓글을 제가 요즘에 수집해서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그중에 하나 삼행시죠. 제가 눈에 띄어서 네. 하나 먼저 읊고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토록 내부 총질 많이 한 놈 못 봤었고 준 사람은 줬다는데 안 받았다고 잡았대네. 석 달도 되기 전에 사라질 놈 갓도다. 야, 이준석 삼행시. 괜찮죠? 네. 네. 여러분들도 댓글에 좀 재밌는 이준석 삼행시 좀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삼행시, 이준석의 삼행시 보면서 아, 이게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재치 있고 핵심 있는 거다 생각해서 제가 따왔는데 재밌네요. 어린 놈이 꼬장 부리는 것도 아니고 오냐오냐 하니까 천지분간 못하고 지금 날뛰고 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조중동에서 심하게 잘 다뤄준다. 이 부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네. 그 사진을 보시면요. 초반에 이준석이 국민의힘 대구 공천 줘도 안 받아. 이따오로 이제 이놈이 이게 아주 처음에는 먹혔어요. 처음에는 탈당 이야기는 없었고 신당에 대한 게 국민의힘 안에서도 뭐 십몇 프로 빼간다 뭐 빼간다 하면서 막 하태경 그다음에 윤상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붐을 좀 이준석 중요한 사람이다 라면서 막 공부를 뗐어요. 그런데 이제 미천이 보이기 시작했던 게 지난주에 본인이 이제 신당 창당도 그것도 땡길 때 땡겨야지. 본인을 지지했던 그 신모 씨부터 시작해서 탈당하면서 신당에 기대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수순을 밟고 있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뇌 순이다. 그러니까. 지능 순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스스로 할 마음이 없어요. 할 마음이 있으면 탈당부터 하고 진짜 신당을 차려야죠. 그렇죠. 그런데 양다리 지금 걸치고 있는 거야. 할 마음이 없어요. 처음부터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신당을 차리려면 5개 광역시에서 1000명씩 다 지금 세우고 조직도 만들고 지금 당원 당규 만들고 지금 조직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구글 무슨 뭘로? 제가 구글 폼에 구글 폼인지 뭔지. 네, 구글 폼에 한 12번 클릭을 해봤어요. 12번 클릭하면서 김 넣고 전화번호 1234 뭐뭐 넣고 남자로 클릭하고 제출 다 돼요. 두 번째는 0 하고 제출해도 다 되고. 에이, 아프리카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나왔다는 사람이 구글 폼에서 그 중복 못하게 만드는 그런 또 못한다. 안철수 의원이 그 본인의 제명 운동할 때 구글 폼 가지고 본인 입을 댔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처음부터 구글 폼에서 중복 확인 그거 처음부터 마음 없었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 몇 시간 만에 몇 시간 만에 2만 이러면서 이제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를 가짜로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온라인에 920대 관광버스 출동시켜보자 이런 식으로 앉았네. 아유 말도 안 되는 애미지 어디서 그러니까 저는 조민이한테 저 유튜버 구독도 밀렸잖아. 조민이한테도 진 놈이 뭘 어디서 사기를 치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구글 폼 처음 나왔을 때 그 다음날 쾌한 얼굴 보고 너 밤새 제출했구나. 밤새지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 그만큼 이준석 하면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다음 초반에는 신당에 대해서 공부를 뗐을 때 조금 효과가 있었어요.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이준석 창당과 대구 출마를 시사하면서 대구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겐 감사하며 보답하기 위해 성공한 후에 찾아뵙겠다. 이런 건방을 떨었어요. 왜냐하면 대구라는 도시가 사실 그 보수의 심장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랑이 각별한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비대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감사하다, 보답하기 위해서 성공한 후에 찾아뵙겠다는데 너는 다시는 못 간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화면을 캡처해 왔고 그동안의 이준석의 그 좌파 DNA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서도 그 확실하다고는 뭐 확실하긴 하지만 물적인 정황이 잘 없었는데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맞구나. 아 그래요? 이거 뭡니까? 광주시 21대선 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현수막이 붙었었습니다. 전라도 지역 일제히 현수막이 붙었어요? 예전에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되고 전라도 광주 지역에 광주 이씨 22대선 축하한다면서 현수막이 붙은 게 이게 또 그 SNS에 돌고 있길래 아 그랬구나. 아니 광주가 경기도도 광주가 있는데 전라도 광주에? 보성군 요 밑에 보시죠. 보성군. 보성군. 아, 네. 광주이시구나. 네, 그래서 제가 요 다음 페이지 보면 조중동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이상하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거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인터뷰까지 들고 왔는데 조중동의 이준석 받아쓰기. 네. 예. 아우 사진도 너무 싫어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에서 이준석 정말 신당 창당까지 이제 화재 전환용으로 한동훈 장관과 또 엮어서 이준석 팔아먹게 하려고 라이벌 지금 구도를 만들어야 했어서 네네네.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되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길래 제가 이거 지금 애초에 단도리 못하면 진짜 이 조중동이든 좌파에서도 맘먹고 한동훈 장관과 연결시키겠다 싶어서 애초에 자르려고 왜냐면 우파가 점잖잖아요. 그래서 좌파들이 막 그 발동 거는 거에 대응을 초반엔 잘 안 해요. 그래서 그 대선 기간 동안에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엉뚱한 정말 말도 되도 안 한 그런 이야기들을 초반에 대응을 안 했더니 지금 뭐 세상이 너무 사실처럼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이준석과 한동훈의 엮을 여는 조중동의 애씀에 차단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 조중동 한번 씹어보려고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가 글자 읽는 복권이다, 경쟁 상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애쓰지 마라. 경쟁 상대 안 되지. 네, 애쓰지 마라.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께서 얼마 전에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17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이동관 방통위가 민주당의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입법권 남용을 막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정도다. 이제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폭주하고 있는 것에 문제를 느낀다라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화면을 띄우셔야 되는데. 네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니 그 맨 마지막에 제가 드렸던 이동관 방통위원장님. 이거요. 근데 확실하게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아픈 곳, 제대로 된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셨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 플랜을 들어보면 방통위원장 발목 잡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그래서 네이버에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 그 지난주에 철회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없었던 댓글 중복 달기를 열어버린 거예요. 댓글 중복 달기를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 근절 TF팀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네이버가 접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지금 그 4.15 총선 앞두고 중국 댓글 부대를 풀어주기 위한 전초 작업을 하지 않냐라고 의심이 갈 정도의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 민주당 탄핵은 무고로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이제 엄포를 놨네요. 그렇죠. 무고죄로 고발해야지 이놈들. 지금 그 한동훈 장관께서는 이렇게 입법 폭주하면 정당 해산할 수 있다라고 한번 때렸고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보면 똑똑하긴 똑똑하신 거예요.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입법 진짜 폭주하면 이거는 무고죄로 간다. 그러니까 움찔하겠지. 민주당이 움찔하겠지. 근데 이거는 민주당이 움찔하는 것보다 사실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돼야 되는 상황이거든. 공감대가. 이 다음 페이지 보면 거기 질문에 그렇게 나와요. 민주당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동관 탄핵을 말하느냐. 이랬더니 진영의 나팔수로 전략한 진영의 나팔수로 전략한 공영방송을 바로잡
우려 하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인 거고. 지금 공영방송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 뭐 댓글 조작, 우리가 걱정하는 뭐 선거에 대한 부정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는 것들, 조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요. 이제 언론이 제대로 때려잡아야 되는 부분에서 정상화시키고 있으니까 요거부터 멈춰야 되는. 그러니까 제 1 타겟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이 위에 그 예. 밑에 보시면 민주당은 이동관을 언론 장악 기술자라고 하면서 지금 좌파들에게 지금 주입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그동안에 언론 장악했으면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대상으로 뭐든 하나 걸려들어야 하지 않았냐. 그렇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조금 더 올려주시면요. 광우병 파동. 이거 광우병 파동은 이명박 정부 때. 최고의 사기죠, 사기. 이때는 저도 아직 기억해요. 네, 그리고 사기. 미네르바 사건. 그다음에 현직 판사가 국가 원수를 까까새끼 짬뽕이라고 모독한 일들이 버젓이 벌어질 수 있었겠느냐. 이게 무슨 언론 장악이냐. 그렇지. 언론 장악했으면 다 잘려야죠. 잘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음 날 없어져야지. 나는 저런 얘기를 안 했는데도 잘렸는데 저런 얘기했으면 난 감옥 갔지. 그러니까. 감옥 갔죠. 저런 얘기했으면 방송에서 저런 얘기했으면 감옥 갔죠. 그러니까 최국 TV의 최국 그 개그맨도 부정 선거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잘리죠. 바로 잘리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언론 장악에 독재 정치를 한 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역사상 가장 심했다라고 보면 되고, 문재인 정권의 KBS에서 강기영 이사 쫓아낼 때처럼 홍위병들 동원해서 학교로 교회로 찾아가 난동 부리고 망신 주는 정도는 돼야 그럼. 언론 장악 아니냐. 그럼. 굉장히 힘드셨을 제대로 거예요. 이동관 위원장이 아주 제대로 지적했어요. 핵심을 잘 집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단 예로 보시면요. 조선일보가 좌파들은 좌파라고 표현을 해요. 우파는 우파라고 워딩을 안 써요. 극우라고 그러지? 네, 극우라고 써요. 야, 진짜 고소당할래? 그 명예훼손이에요. 극우라는 말을 어디다 아무데나 갖다 써. 극우는 폭력을 동원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 폭력을 동원했어? 세상 평화롭잖아요. 언제 그리고 우리가 폭력했어? 그 극우는 정말 스킨헤드 있잖아요. 이거 머리 깎고 와 이런 게 극우고, 그럼. 때려 부수고 막 폭력, 이게 극우인데, 조선일보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좌파는 좌파라고 표현해요. 근데 우파는 우파라고 표현 안 해요. 극우라는 워딩을 꼭 써요. 그리고 국힘당도 지금 김기현이 뭐라고 그래요? 전부 통 크게 화합하는 건 뭐라고 오늘 나왔던데, 뭐 뭐라고? 통합 뭐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통합을 얘기하는데, 네. 뭐통 큰 빅텐트를 친다는 빅텐트. 통 큰 빅텐트 무슨. 그런데 아니 우파들은 극우라고 내몰면서 태극기 그 세력은 빅텐트에 초대도 안 해요. 이상하게 좌파 쪽에다가 기웃기웃하면서 빅텐트 친대. 5.18에 기대고 좌파에 기대는 게 빅텐트야? 그러니까 우파는 극우라고 몰아버리고. 네, 그러니까 저는 정치 이념 자체가, 그리고 잘못됐다. 그리고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 노무현 정권 때는 금수저 흑수저를 유행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대 갈등을 그 언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입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좌파 정권 때마다 이런 프레임 작업으로 이 우파 세력을 회를 하면서 그 진보가 마치 좀 세련되고, 진보가 마치 뭐 우위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극우라는 단어를 쓰면서 정작 우파를 되게 그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고 이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었는데, 저는 국힘에서도 우파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훼손된 이미지에 대해서 다시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맞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실제로 진보는 우파거든요. 그렇지. 실제로 진보는 우파고, 진보를 가장한 좌파는요, 종북 주사파. 그럼요. 그건 주사파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깨어날 수 있게 언론이 정상화되고 이미지에 대한 훼손을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포인트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너무 눈치를 본다. 너무 눈치를 본다. 얍삽해.
제가 볼 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비열하다까지는 네, 아닌데 아유, 짭짭해. 조금 그런 거. 비겁하고, 비겁하다라는 게 좀 비겁해요. 맞는 것 같아요. 부딪힐 때는 제대로 부딪혀서 내가 머리가 깨지더라도 그 다음을 위해서라도 희생이라는 게 필요한데 지금 국민의힘에는 희생이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 부분. 그런데 그런 희생을 누가 해주냐? 대외투쟁을 하시는 진짜 우파들이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대외투쟁을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정말 그렇게 시간 빼고 그 추위에 힘들거든요. 근데 오로지 목표는 뭐냐면 대한민국 잘 살기 위한 그렇지. 그게 목표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금배지 달겠다 이런 거는 그들의 생각이지. 우리가 그렇지. 대외투쟁을 해보면서 정말 장갑 없으면 손이 시려운데도 투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오로지 그거 하나인데 이렇게 하는 거는 솔직히 좀 비겁하다. 먼저 그래도 힘이 있는 사람들이 나서줘서 박살을 내고 먼저 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놓지는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 비열보다는 비겁하다. 그래서 지금 비열한 놈들도 있어요. 비겁한 놈들이 태반이고 비열한 놈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4.15 총선에서 정말 당을 생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굴까를 조금 국민들이 파악해 보는 것도 재미고 재미고 한동훈 장관 그다음에 대한민국 시스템을 바로잡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저것도 희생이거든요. 희생이에요. 저런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치고 힘을 실어다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네. 김용희 소장의 날카로운 뼈에 사무치는 정리였습니다.